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문을 엽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면 더 고민이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50 플러스 중장년층 되시는 분들은 손자 손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나 또 따님의 이런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그래서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임산부들의 고민을 덜어주면서 또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앞장서는 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의 한정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무척 더운데 아침 일찍 또 이렇게 방송국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네. 방송국에 오니까 좋네요. 시원해서. 아, 그러세요? 네. 저 스튜디오는 좀 추워요. 좀 오래 있다 보면은. 네. 기계가 우선이에요. 방송국은. 네. 자, 요즘에 고령 출산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 많이 하시죠? 네, 엄청 체감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수치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제가 근무하는 제일병원이 1년에 한 5, 6천 건 정도 분만하는 이제 큰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그 고령 임신이라고 하는 게 한 35세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35세 이상이 거의 그 둘 중에 하나 한 50% 정도 되고요. 네. 초고령 임신이라 할 수 있는 40세 이상이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30대 중반에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요. 그때는 네. 고령 출산 과 함께 노산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고령 임신 노산 네. 같은 말이죠. 네, 노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35세 전후로 해서 50% 이상 출산을 네. 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 네.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요즘 그 초산 연령이 벌써 한 31세가 넘어가니까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만 이런 추세인가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연령이 한 1세 정도 낮은 한 30세 정도 되고요. 네.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차이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실 문제가 있죠. 생각하면은. 네. 출산 관련해서. 네.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옛날에 어른들은. 네. 이제 젊었을 때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좋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떠세요? 생각하시면? 이제 당연하죠. 생각하면은. 네. 생리학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30세 이전에 애기 다 서너 다 낳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30세 이전에 애 낳는 게 좀 이상하죠. 사회적인 그렇죠. 분위기가. 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은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정말 생리적으로만 보면은 30세 이전에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30세 넘어서 애를 낳는 경우를 하더라도 오늘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임신 준비를 잘해서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죠. 지금 임신 준비 말씀하셨는데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돼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네. 이제 어떤 점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될까요? 고령 임신은 우리가 이제 결국 생로병사에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어쩔 그런 수 없죠. 것처럼 네. 산모분이 이제 35세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즘 갑상선 암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도 많죠. 근데 물론 그게 임신 전일 수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임신 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임신 전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임신하게 되면은 또 임신성 고혈압, 네. 임신 중독증이라고 그러죠. 또는 임신성 당뇨병, 또는 이제 실제로 이제 태반이나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태반 이상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여자들이 결혼하고 네. 이제 숙제 아닌 숙제 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당연히 이제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여성 스스로가
그냥 네. 임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뭐 부부생활 하다 보면 이제 임신하고 이렇게 출산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려면은 좀 준비 단계부터 계획도 하고 이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건강한 아기를 갖는 첫 단계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저랑 얘기할 때 뭐 계획 임신 같은 것들의 용어를 쓰셨는데 예. 방송에서 한번 좀 계획 임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계획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물론 고령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고령 임신에 상관없이 이제 실제로 요즘은 이제 그 엽산제 복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엽산제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엽산제가 기형을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 전부터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엽산제 복용을 강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기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은 뭐 물론 나이를 포함해서 다른 질병이 있다거나 또는 뭐 체중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그런 게 다 위험요인이거든요. 사실 임신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터벤션 중대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임신을 하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획 임신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 계획 임신은 이제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이제 우리가 각 국가마다 모자본 지표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영아 사망률 또는 조산율 네. 이제 그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 선진국이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신 계획이라는 건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예. 병원에 자주 이제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그렇죠. 임신하기 전에 상담부터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임신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계획을 네. 이렇게 세우면 예. 우리 근데 잠깐 우리 교수님께서도 네. 이제 지금 중년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55이죠. 토끼띠. 청년, 중년. 네. 네. 그런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 그 결혼하고 이제 그러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뭐 계획 임신이라든가 네. 임신 전에 네. 준비해야 하다든가 이런 걸 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용어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전문의 입장에서 준비하시고 임신하신 건가요? 아내분이랑? 그렇지는 않죠. 네. 이제 제가, 지금 92년도에 제가 인턴할 때 네. 첫 아이를 낳았고요. 96년도 제가 이제 산부인과 전공이 4년차 때 둘째를 낳았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었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제가 전공이 마친 때가 96년이니까 사실은 이 소위 우리가 영어로는 프리컨셉션 케어라고 그러거든요. 계획 임신이라고 네. 하는 게. 근데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활발하게 연구가 됐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치 제가 이제 3년에 토론토에서 이 마더세이프라는 그런 그 센터에서 이제 그 유학을 했었죠.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처음 계획 임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또 제가 책도 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그렇죠. 거죠, 사실은. 예, 네. 2000년대 나타난 거니까. 네.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네. 이제 임신 계획 임신 전에 준비하고 이런 거는 왠지 그냥 여자의 목, 엄마가 돼야 되는 사람의 몫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아빠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빠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이제 사실은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좀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제 네. 식사하면서.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즘 섹스리스 커플이 많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이제 회사에서 회식이 잦게 있는 거죠. 너무 잦아서 결국은 집에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부부 생활을 많이 해야 임신을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또 빈도도 높아지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식을 먼저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네. 또 하나는 회식 문화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군요. 이런 네, 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술, 담배가 네. 정자의 퀄리티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퀄리티라고 하면은 정자의 양이나 질도 중요하거든요. 건강한 정자.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술, 네. 담배를 줄이라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임산부들이
영양제 드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엽산이 아연 같은 게 들어있는데 네. 엽산이 정자의 퀄리티를 좋게 하고 아연이 정액의 퀄리티를 좋게 한대요. 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영양제를 드시면 좋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병원에 이렇게 이제 계획 임신 하신다고 오시면은 네. 남편분들 비뇨기과에 보내요. 네. 비뇨기과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성과 똑같이 기본 검사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빈혈이나 간 기능이니 성병 검사니 뭐 그런 것들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정액 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저희 데이터에 하면 10명 중에 1명은 정자의 퀄리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네. 비뇨기과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정자의 퀄리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네. 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 있는 분도 이제 제 환자 중에 네. 있어서 그래서 네. 한번 꼭 비뇨기과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네. 예비 엄마, 예비 아빠 모두가 산부인과 또 비뇨기과 이렇게 좀 친숙하게 그렇죠. 할 네. 필요가 있겠네요.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또 고령 임신의 경우에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물론 그 엄마 아빠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물론 기형 발생이 이렇게 장애아가 태어나는 원인은 물론 다양하지만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기형이 특별히 더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다운 증후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염색체 이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난자도 나이를 먹잖아요. 아시는 네네. 것처럼. 네네. 난자도 나이들을 먹어서 염색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유산도 잘 돼요. 난임도 되고 유산도 되고 또 임신이 된다 해도 염색체 이상이 있는 그런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즘 다행히 엽산을 좀 고용량 복용하시면은 네.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실제로 전에는 양수 검사니 육로막 검사니 그런 이제 직접적인 검사를 해야 됐지만은 요즘은 이제 비침습적 방법으로 이제 엄마 혈액에서 IPT라는 검사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거의 99% 스크린을 해내요. 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고령 임신이 되다 보면 염색지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연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PGD라고 해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 도움이 되고 임신을 또 잘하고 출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이라고 네. 해서 네. 너무 걱정만 그렇죠. 하실 필요는 네. 없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으니까 다 이제 하나하나 챙겨서 검사하시고 그러면은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요. 네. 임신한 줄 모르고 그냥 또 이제 뭐 흔하게 뭐 감기약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약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기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우선은 임신부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계획 임신율이 50%가 안 넘거든요. 네. 한 보고에 하면 한 3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임신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잖아요. 네. 미세가 떨어져서. 네. 그래서 약을 먹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령화되니까 만성 질병 때문에 약물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이제 임신을 계획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기형유발 약물로 먹게 되거든요. 네. 또는 이제 로아큐탄 같은 거 여드름약. 로아큐탄은 네. 여드름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남녀들이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 노아큐탄을 저희가 한 30세 미만만 복용하실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큐탄은 워낙에 식약처에서 허가될 때 아주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만 쓰라고 돼 있어요. 허가사항에. 근데 요즘 이 피지 조절을 하려고 미용 목적으로. 네, 미용 목적으로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도 이렇게 그 복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로아큐탄이 심각한 기형을 유발하는 거예요. 한 30% 정도 안면경이라든가 심장기형을 유발해서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은 저희가 한 700명 이상 이제까지 상담했는데 50%가 임신 중에 노출되면 임신 중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있어가지고 네. 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플리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또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위해성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 제약회사한테 맡겨서 지금 사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내 가임 여성한테 한 40만 건 정도가 1년에 네. 처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그 굳이 또 소개를 하자면은 허니문 어떤 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이제 신부 화장하잖아요. 신부 네. 화장할 때 잘 받으라고 이 약을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신혼여행 가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은 되게 인중절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쁨도 잠시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마더세이프에서 이걸 이제 법안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이 방송을 혹시 관계되신 분이 좀 들으시면 네. 좀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라는 걸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1588-7309라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이 전화 상담이 되거든요. 네, 네. 그쪽에 전화하시면은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저희가 지금 연간 한 1만 건 이상 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더세이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고 네, 어떻게 해야지 이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 잘하셨어요. 미리 이렇게 마더세이프에 대해서 정보를 주셔가지고요. 네. 전화번호 1588-7309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네, 1588-7309 또는 인터넷으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국 마더세이프 치면 네, 그렇죠. 이제 자세히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 전국에 다 각지에 있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에 중앙센터가 있고요. 네. 지금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네. 이렇게 5개 거점 지역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거점 지역 센터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네. 직접 만나서도 이제 상담도 가능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네. 이제 이렇게 한국 마더세이프에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이제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네.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원치 않는 임신일 수도 있고요. 네. 질병을 갖고 있어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상당한 고민거리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임신 초기에 이 약이 정말 이거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먹으면 기형을 낳을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진퇴양난이죠. 네. 이제 그럴 때 사실 상당히 필요한데 네네.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우리가 우울증이나 그런 약들 물론 간질약하고는 좀 달라요. 네. 간질약은 이렇게 그 기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는 다르지만 우울증 약들은 실제 기형을 별로 일으키지 않아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 상관없이 그냥 복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대개 임신부들이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임의로 약을 중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해가지고 더 심각해지고 저산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네.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네. 꼭 이렇게 전문 상담을 받는 게 좋죠. 네. 지금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의 한정렬 센터장과 이제 고령 출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문의해 주시고 문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4414님께서 임신한 줄 모르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7주 정도 됐어요.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이제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즘 술 많이 드신 분들 정말 무섭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네. 진짜 요즘엔 젊은이들이 술 못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인데 네. 막 2-3병 이렇게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자들도 많이 마셔요. 그렇죠. 요즘 거의 한 80%가 마신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질문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임신 중에 내내 마시게 되면은 한 3 내지 5%에서 태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이제 증상이 지능저하나 얼굴 이상이라든가 성장 장애 같은 걸 유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초기에 좀 한두 번 마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진짜 꼭 빼놓지 않고 안 되는 게 바로 술, 담배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불금이라 또 술, 치맥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이제 임신 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츰 이렇게 술, 음주 양은 좀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794님, 제 나이 65세. 오랜만에 임신 출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네요 하셨어요. 이제는 손주 볼 때라 얼마 전 결혼한 아들네 소식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요즘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마음만 졸이고 있네요. 아, 최근에 불임 부부가 많은데 부부관계를 하고도 얼마나 안 생기면 불임인가 하는 거 전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나 뭐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어르신들 친정엄마들 마찬가지 결혼한 우리 애가 아우 임신이 잘 될까 이런 걱정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에게 스트레스 안 주려고 그러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참 그 냉가슴 앓는 거죠, 사실은. 네, 네. 내가 임신하고 말지. 네. 근데 결혼하고 네, 얼마 동안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럼 얼마 동안 안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불임이라고 흔히 얘기하시나요? 요즘에 이제 불임이라는 용어보다는 네. 이제 난임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정의로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부부가 어떤 피임 없이 1년을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난임이라고 진단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더군다나 요즘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네.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횟수에 따라서 이제 매월 이렇게 임신을 시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 임신율이 되거든요. 근데 네. 나이가 이렇게 막 35세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훨씬 율이 떨어지는 거죠. 10%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임신한다는 게 상당히 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가능하면 빨리 임신을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가능하면 미루지 마시고 네. 임신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네. 옛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참 맞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 네. 결혼도 일찍 하는 게 좋고 그렇죠. 애도 일찍 빨리빨리 낳아서 키우는 게 좋다. 실제로 결혼 일찍 해서 애를 일찍 이제 낳은 친구들 보면 좀 더 젊은 것 같은 느낌은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네, 주변에서 예. 보면. 자, 0301번 쓰시는 분. 우리 딸이 20대 후반에 근종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임신하는 데는 지장 없나요? 하셨어요. 네, 임신하는 데는 지장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출산할 때 대개는 혹시나 이제 그 진통하다 자궁이 터질까봐 제왕절 개수를 대개는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장 없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5988님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임신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셨어요. 당연히 임신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치료를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이제 조산을 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고 또 약에 따라서는 또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형 유발하지 않고 몸에 해롭지 않은 이제 그런 약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상선도 이제 항진증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저하증 저하증 마찬가지인가요? 저하증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획임신의 중요한 부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기들이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한 임신 10일쯤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도 사실 애가 뇌가 성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이렇게 신지록신 같은 그런 그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아기 지능자와 관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 임신해서 검사를 한번 꼭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계획 임신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474 하나님. 요즘은 딸 낳는 게 대세라는데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든든하시겠어요. 자, 아이의 성별은 엄마와 아빠 중 어느 영향을 더 받나요? 하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네. 다만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성별을 그래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좀 임신 말기에는. 네. 근데 그때 아들 그러면 떳떳하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네. 엄마 아빠의 영향 누구의 영향을 더 받아서 성별이 구분되는지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가 정답 아닐까요? 네, 7784님 친구가 무정자증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무정자증은 치료나 개선이 전혀 안 되나요? 하셨어요. 제가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어서 네. 거기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무정자증은 임신되기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직 내에서 정자가 안 나와도 조직 내에서 어떤 정자가 되려고 하는 전 단계 세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받아서 또 임신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한번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게 그렇죠. 좋겠죠? 예, 네. 예. 4633님, 오늘 인공 2차 준비 위해서 배 주사 맞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시구나. 첫 아이 때 조산으로 3개월 고생하고 신장이 물도 찼는데 과배란 준비하며 클로미펜, 배 주사까지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임신을 준비하면서 사실 참 임신한다는 게 어렵죠. 저희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주사 맞고 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임신되면 좋은데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또 난소 과배란 증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배도 물도 차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임신이 심장 잘 뛰고 또 사용하는 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엽산제랑 종합타임 잘 드시고 네. 임신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네, 마음을 네. 갖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산부인과는 임신하고 나서 가는 걸로 저만 해도 그 네. 당시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임신 전에 산부인과 가서 검진 미리미리 받아보시고 또 아빠 되실 분들도 네. 비뇨기과에서 한번 검진 네.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오늘 당신의 주치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한국마더쉐이프 전문상담센터 한정열 센터장님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마더쉐이프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1588-7309고요. 네.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도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네. 마더세이프 하시면. 네. 그래서 모바일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렇게 해서 또 금요일 순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끝곡 시원하게 띄워드릴게요. 비치보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urfing USA.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올게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세요.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336.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Surfing USA.